안녕하세요. 예술대 교육팀 박기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안전사고 이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종류 및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만한 다양한 소화기들을 한자리에 모두 모아봤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은색, 색깔도 다양하고요. 또 작은 것부터 큰 것, 바퀴 달린 것까지 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색깔과 모양이 다양한 것은 단순히 패션과 디자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화기의 기능과 성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소화기 안에 채워져 있는 소화 약재의 양에 따라서 대형 소화기와 소형 소화기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가압 방식에 따라서 축압식 소화기와 가압식 소화기로, 작동 방식에 따라서 축압식, 가압식, 전도식, 파병식 소화기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현재는 축압식과 가압식만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 안에 들어있는 소화약재의 성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분말 소화약재, 강화액 소화약재, 이산화탄소 소화약재, 친윤 소화약재,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재 등으로 그 성분 또한 다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작동 방식에 따라서 자동식, 수동식, 그리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간이 소화용구 등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화기, 왜 멋쟁이인 줄 아셨죠? 패션을 아는 만큼 공간에 맞도록 비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화재는 예기치 못하게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데요.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소화기 사용법을 몰라 허둥대게 되면 자칫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적을 알면 백전백승, 소화기를 알면 불을 이길 수 있다. 지금부터 소화기의 구조와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분말 소화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분말 소화기는요, 본체 용기, 안전핀, 손잡이, 노즐, 소화 약재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안전핀을 뽑아야 되는데요. 한 손으로는 소화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안전핀을 뽑으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빼고 불이 난 곳에 접근하여 상하 손잡이를 힘껏 누릅니다. 이때 비로 쓸듯이 골고루 뿌리면 초기 진압쯤은 문제없겠죠? 쉬워 보인다고요?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평소에 시험해보거나 작동해보지 않으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화기 사용 시 주의해야 될 점 지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전핀을 뺄 때 손잡이를 누르는 분들, 이러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지렛대 원리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안전핀을 뺄 때는 반드시 손잡이가 아닌 소화기를 잡은 상태에서 빼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람을 등지고 팔을 몸과 최대한 멀리 뻗은 후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는 골고루 넓게 뿌려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말 소화기는 산소의 공급을 막아서 불을 끄는 질식 소화 방식이기 때문에 불이 난 곳에 넓게 덮어 씌우듯이 뿌려줘야 불길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화기는 뿌리는 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제가요,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소화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투척식 소화기, 신통방통한 투척식 소화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척식 소화기는 수류탄처럼 불이 난 곳에 던져서 불을 끄는 소화기를 말합니다. 사용 방법은요, 먼저 뚜껑같이 생긴 덮개를 벗기고 물 같은 액체가 들어있는 소화기를 빼내서 불이 난 곳에 던져주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 소화기보다 훨씬 간편하고 수월하겠죠?
하지만 이 투척식 소화기를 사용할 때도 몇 가지 알아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타는 물건이 종이일 때는 불이 나는 곳 주변에 있는 벽이나 바닥에 던지는 것이 좋고요. 타는 물건이 나무와 같은 목재일 경우에는 타는 목재에 직접 던지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또 기름으로 인한 화재는요, 타고 있는 기름 속에 바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바닥이나 벽에 던져서 소화약재가 화재 주위를 덮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투척식 소화기도 사용 전에 몇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불이 났을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에서 1.5m 아래 높이에 두는 것이 좋고요. 또 바닥에 떨어지면 깨지기 쉽기 때문에 항상 보호덮개 속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어떠셨나요? 감이 팍팍 오신다고요? 하지만 막상 불이 나면 당황하기 쉬우니까 집에서 연습 많이 하셔서 내 집도 지키고 또 가문 대대로 물려줄 용감한 시민상도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흔히 소화기는 한 번 쓰고 나면 버리는 일회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평소에 관리만 잘해두면 그 수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즉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소화기의 수명이 늘기도 하고 또 줄기도 하는 거겠죠. 아무 관리 없이 한쪽에 그냥 방치해두거나 한 번도 쓰지 않아서 안에 들어있는 약재가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는 경우, 그리고 소화기나 손잡이에 물기가 닿아서 녹이 쓸어 있는 경우, 정작 위태로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화기 관리 방법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사용한 소화기를 새 것처럼 쓸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태양의 직사광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온도가 높거나 습기가 많은 곳도 피하는 것이 좋고요. 잘 보이는 곳에 두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죠? 또 좀 전에도 말했듯이 약재가 가라앉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쯤은 위아래로 흔들어줘야 하는데 이때 안전핀이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밖에 정보를 좀 더 드리면요. 분말 소화기는 소화약재가 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량을 재거나 들어보셔야 하고요. 또 이 추갑식 소화기의 경우는 이 지시 압력계가 정상적으로 지시하고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뭐니 해도 소화기 관리는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소에 따라서 소화기가 있어야 할 곳,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관 아니면 거실에, 사무실에서는 사무실 안이나 출입구 또는 복도에, 음식점에서는 카운터 옆 같은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좋고요. 호텔과 여관의 경우 로비나 복도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소화기는 특별한 유통기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다 쓴 소화기의 경우 약재를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화초에 물을 두듯이 잠깐만 관리를 잘 해주시면 한 번 산 소화기는 오래도록 쓸 수 있다는 거 이제는 기억하셔야겠죠? 이번 시간은 세제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애슐레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 파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파워는 식기세척용 주 세제입니다. 소형 플라스틱 재질로 포장되어 있지만 4kg가 되는 굉장히 무거운 세제입니다.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파워는 세제가 다 떨어지게 되면 기계에서 삐삐 하고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럴 때 솔리드 파워를 주입구를 열고 반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세제는 디빗이라는 세제인데요. 디빗은 커피컵이라든지 머그컵 같은 자기류의 찌든 때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세제입니다. 디빗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빗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루 형태의 세제로 되어 있습니다. 디빗은
60도의 물에 희석이 가장 잘 되고 정해져 있는 통에 60도의 물을 맞추고 정해져 있는 양만큼 넣어 희석해 줍니다. 청소용 고무장갑을 끼고 가루를 완벽하게 녹여줍니다. 세제가 다 녹게 되면 이때 준비된 식기류들을 넣어 찌든 때를 제거해 줍니다. (2시간) 이상 불려진 식기류는 수세미를 이용해 찌든 때들을 다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 이번 세제는 오아시스 137 오렌지 포스인데요. 가벼운 기름때 제거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특징으로는 오렌지색 투명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렌지 향이 나서 오렌지 포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렌지 포스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포스는 세제 디스펜서에 연결되어 자동으로 분사가 되는데요. 사용 목적에 따라 다목적 기름때 제거에 디스펜서에 레버를 돌리고 분사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전용 용기에 담아 준비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뿌려 5분이 지나게 되면 수세미를 이용해 기름때를 제거해 줍니다. 이번 세제는 메달리온이라는 세제입니다. 메달리온은 금속 광택제인데요. 금속에 찌든때를 제거해서 광택이 나게 하는 겁니다. 메달리온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달리온은 광택이 날 때 준비물이 있습니다. 먼저 고무장갑, 그리고 마른 행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주방 기기들 표면에 메달리온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마른 행주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광택이 날 때까지 계속 닦아주도록 합니다. 이번 세제는 그린스커터라는 세제입니다. 그린스커터는 기름때 제거제로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린스커터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커터는 반드시 안정장비를 착용하고 청소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알루미늄 및 구리 제품은 부식시키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린스커터는 반드시 전용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하며 또한 별도 표기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세제를 소분할 때라든지 이럴 때 눈에 튀거나 흡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 반드시 MSDS를 가지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코드라이는 식기세척기 헹굼 보조제입니다. 이코드라이는 식품 첨가물로 되어 있어 사용 시 굉장히 안전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식기세척기가 가동이 될 때 마지막에 분사가 되어 물방울 자국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드라이에 교체 시기가 오게 되면 센서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이코드라이를 교체해 주시면 되는데요. 교체 방법은 뚜껑을 제거해 주고 이코드라이 새 것을 제공하여 줍니다. 전용 뚜껑을 다시 닫아 지정된 위치에 넣어 준비해주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이번 세제는 유델라임이라는 세제입니다. 유델라임은 다목적 석회질 제거제입니다. 식기세척기 내부의 석회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세제인데요.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델라임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먼저 린스의 공급을 중단시키고요. 두 번째는 솔리드 파워의 공급을 중단시켜줍니다. 세척기에 물을 반만 채워주고 뉴델라임 반 통을 부어줍니다. 뉴델라임을 주입 후에 자동으로 30분간 가동시켜주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MSD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DS 물질안전 보건자료는 식기세척기 주변에 반드시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세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MSDS를 시청하여 병원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MSDS는 세제의 안전한 사용 그리고 취급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또한 세제의 명칭과 유해 성분, 물리적, 화학적 유해 요소들에 대해 바인더로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항상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MSDS를 시청하시어 병원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응급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세제가 만약에 피부에 닿았다면 반드시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씻어야 합니다. 흡입하거나 마셨다면 반드시 우유나 물을 2컵 이상은 마셔줘야 됩니다.